얘들아 안녕, 제이쌤이야. 오늘은 모의고사 푸는 요령에 관해서 얘기해 볼까 해. 모의고사는 크게 듣기평가 25번, 25분, 그 다음에 독해 45분에서 총 70분 정도의 시간을 걸려서 문제를 풀게 돼 있지. 이 70분 동안 듣기를 푸는 동안에는 문제와 문제 사이에 간격, 약간의 텀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풀게 되잖아. 그러면 어떤 문제를 푸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지, 그리고 문제 푸는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각각의 문제를 푸는 요령에 관해서 짤막하게 얘기해 보려고 해. 첫 번째, 듣기하고 관련해서는 듣기는 일반적으로 몇 가지 패턴이 있어. 앞쪽에 틀리는 애들은 일단 집중력이 떨어져서 틀리는 경우라서 그거는 뭐랄까 본인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특히 앞에 왔다 갔다 하다가 놓치는 경우는 정말 눈물 나지. 왜냐 앞에는 쉬운 문제들이니까. 그 다음에 9번에 그 돈 계산하는 문제는 몇 가지 패턴이 있잖아. 패턴이라는 게 할인 쿠폰이 있는데 할인 쿠폰이 어떤 거에 적용되고 어떤 거 안 되고, 그래서 곱하기 하는 거, 산수 문제를 틀려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고, 어디에 할인 쿠폰이 적용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문제가 핵심이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는 역시 뭐니 해도 15번하고 16, 17번으로 넘어가는 라인인데, 16, 17번은 2번 틀려줘서 그러는지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안 틀려. 가장 많이 틀린 거는 역시 15번 문제.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에 할 말로 가장 적당한 것, 그걸 골라내는 건데, 15번하고 16, 17번 중에 그 앞에 16번 주제 문제는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를 분석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 하면 듣기의 문제이기보다는 아이들의 어휘의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야. 따라서 내일 모레 듣기평가 시험인데 대비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니네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듣기 교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기출문제도 있고 아니면 EBS에서 나온 교재가 있는데, 그 중에서 15번하고 16번 유형이 나와 있는 그 장을 펴서 빨리 단어를 체크해야 돼.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는지, 예를 들어 due date 그러면 그 도서 반납기한, 마감기한인데 due date를 모르면 얘가 그 반납기한이 지나서 반납기한을 연장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걸 파악을 못 하겠지.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선 듣기 여러 번 연습하는 게 좋겠지만, 내일 당장 시험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듣기에서 만점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듣기 자체를 공부한다기보다는 듣기 교재를 펴서 거기 있는 단어를 쫙 훑어보는 게 더 효과적이고 빠르게 점수를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 다음, 왔다 갔다 하고 문제를 푸는 문제들은 일단 누구나 다 쉬운 문제를 풀어야겠지. 왔다 갔다 집중력이 흐트러지니까. 쉬운 문제라고 언급되는 게 18, 19, 20 앞쪽의 문제다. 21번은 밑줄 어휘가 의미하는 약간 어려우니까 건너뛰고 22번까지, 즉 21번 빼고 22번까지가 아무래도 쉽고, 그 다음에 그 5개의 선택지가 영어로 나와 있는 23, 24번도 약간 어려우니까 건너뛰고 뒤로 넘어가면 도표, 그 다음 일치불일치, 안내문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안내문이 훨씬 쉽지. 그러니까 안내문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일치불일치 풀고 그 다음 도표 풀고. 물론 요거는 약간 개인의 성향 차이가 있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이들이 다 쉽게 푸는 거니까, 아이들이 이거는 사실 정말 독해 문제가 아니라 어휘 문제다, 단어만 알면 틀리지 않는 문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하는 거니까 고기는 그렇게 푸는 거야. 자, 그 다음부터 어쩌면 진짜 시험 푸는 요령이 나오는데, 장문 독해가 뒤에 배치되어 있잖아. 그 중에서 2개짜리 장문 독해와 3개짜리 장문 독해가 있는데, 2개짜리 장문 독해는 좀 문제가 어려워.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풀어야 돼. 그런데 3개짜리 장문 독해는 문제가 쉬운데 맨 마지막에 가 있잖아. 그래서 그런지 쉬운 문제인데 이거 오답률이 의외로 높게 나온단 말이야. 따라서 니네들이 해야 될 거는 빈칸이라든가 어법이라든가 순서삽, 이걸 풀기에 앞서서 맨 뒤로 가서 3개짜리 장문 독해 있지. 43, 44, 45번 요거를 먼저 푸는 거야. 맨 뒤로 가서. 그리고 여기를 푸는데도 요령이 있어. 얘네들이 문제가 장문 독해가 순서가 섞여 있어서 43번에서 순서를 바로 잡으라고 요구하잖아. 그래서 순서를 먼저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 45번 뒤에서부터 풀어야 돼. 왜냐하면 이 ABCD 나온 순서하고 45번의 그 선택지에 나온 순서하고 똑같아. 순서가. 즉 뒤엉킨 상태에서 맞춰서 마치 일치불일치 문제 푸는 것처럼 풀어간단 말이야. 따라서 45번 먼저 풀고, 그 다음에 가리키는 대상, 지시어 그걸 풀고, 그러면 순서 잡기 훨씬 쉬워지지. 따라서 어떻게 한다? 듣기 평가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문제 풀고, 왔다 갔다 하는 문제 다 못 풀었으면 그거 쉬운 문제 풀고, 그 다음에 풀어야 될 문제는
맨 뒤로 와서 3개짜리 장문 독해인데 그 중에서도 장문 독해 차례로 풀면 안 되고 45, 44, 43번을 풀어야 된다. 다음에 마지막 요령은 뭐냐 하면 내가 만약에 찍어야 된다면 참 슬픈 얘기긴 하지만 그렇잖아. 사실 문제가 어려워서 다 같이 틀리는 문제는 큰 타격이 안 되는데 문제가 쉬워서 남들은 다 맞추는데 나만 틀린다. 이건 진짜 엄청난 타격이거든. 따라서 예를 들어 내가 평소에 어떤 문제를 어려워하는지 예를 들어 보통 많이 꼽는 게 3점짜리 삽입 문제, 그 다음에 3점짜리 빈칸 문제를 많이 꼽잖아. 그리고 학생에 따라서 어휘라든가 어법을 뽑아. 그러면 자기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거지. 내가 요걸 어려운 문제 가장 마지막에 풀어야 되는 거야. 네, 예를 들어 3.4짜리 삽입 문제 맨 마지막에 푼다. 그 다음에 3점짜리 빈칸 맨 마지막에 푼다. 그 다음에 어법이나 어휘 같은 거 내가 좀 힘들어하는 걸 마지막에 다 정해놓고 들어가는 거야. 자, 이렇게 그 모의고사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그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게 크게 많지는 않잖아. 최소한 문제 푸는 요령, 즉 문제 푸는 순서라든가 그 다음에 내가 미리 어떤 패턴의 문제를 맨 마지막에 풀고 정해놓고 들어가야 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마저 준비하지 않고 들어가는 학생들하고는 문제가 2개, 3개, 점수로는 2.5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 자, 남은 시간 열심히 준비해서 이번 전국 모의고사 다들 좋은 성과 거뒀으면 좋겠다. 이상 제이였습니다.